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은행이랑 투자회사를 딱 갈라넣었던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다가 또 어떻게 와르르 무너졌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세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네, 제가 바로 경제학장 박사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어려운 금융의 세계를 탐험할 우리 똑똑한 제자 두 명입니다. 다 같이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한 법률이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먼저 거대한 벽, 바로 글래스-스티갈법이 왜 세워졌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벽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와르르 무너진 순간 그 이후에 금융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왜 꼭 알아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바로 1929년 대공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주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뭐였냐? 바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벽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벽의 이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글래스-스티글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안정적인 상업은행이랑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좀 위험한 금융활동이랑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자 이거였죠. 아, 교수님, 근데 그 분리라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나눴다는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의 상업은행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말하자면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투자은행은 주식 발행을 돕거나 중개하는 위험지대에서 노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벽을 딱 세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아무리 단단하게 세운 벽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세상이 바뀌고 경쟁이 막 치열해지니까 이 벽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법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자, 우리 교과서에 이 부분을 한번 쭉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똑똑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의 빈틈을 찾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MMF, 우리말로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증권회사들이 만든 단기 금융상품인데, 아니 이게 은행 예금처럼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수표까지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은행이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상 은행인 척하면서 규제의 벽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법을 집행해야 할 감독당국이 스스로 벽에 구멍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1987년에 연준이 은행지주 회사한테 일부 증권 인수 업무를 허용해주더니 89년에는 JP모건이 회사채를, 90년에는 아예 주식 인수까지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어요. 벽이 점점 그냥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금이 가던 벽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철거될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건 뭐 금융계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와, 그럼 마지막에 벽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은 뭐였어요? 바로 세계의 합병이었어요. 1998년에 상업은행의 거인인 시티코프랑 보험이랑 투자를 하던 트래블러스 그룹이 우리 합병할 겁니다 하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건 당시 글래스-스티글법을 그냥 대놓고 위반하는 거였죠. 시장이 정부한테 법이 우리를 못 따라오니까 이제 법을 바꿔라 하고 최후 통첩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회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99년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통과되면서 무려 66년 동안 미국 금융계를 지탱해왔던 글래스-스티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금융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칸막이가 사라지니까 이제 한 회사에서 은행 일도 하고 증권 거래도 하고 보험도 파는 이른바 금융 슈퍼마켓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몸집이 점점 더 커지고 구조는 복잡해지고 또 서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투자은행들의 몰락이죠. 벽이 사라지면서 안전해야 할 예금을 기반으로 한 상업은행들까지 고위험 투자에 마구 뛰어들 수 있게 됐거든요. 시스템 전체의 위험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글래스-스티걸이라는 벽이 사라진 게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었던 투자 은행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2008년 그야말로 도미노가 쓰러지듯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투자 은행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3월에는 베어 스턴스가 거의 헐값에 팔려나갔고 9월에는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바로 그때 메릴 린치마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두 거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이들마저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적인 투자은행이라는 자존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대신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 지주회사로 변신한 거죠. 왜냐? 위기가 닥치니까 위험한 투자 자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걸로 월스트리트에 화려했던 독립투자은행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거대한 금융 장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금융 규제 하나가 시장 전체에 얼마나 거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죠. 둘째, 지금은 은행, 증권, 보험, 이 서비스들 간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졌다는 것. 셋째, 이 역사를 모르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행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채권을 사든 환율에 관심이 있든 어떤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장을 움직이는 규칙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재를 만든 기반이니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걸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돈과 금융의 세계는요, 알면 알수록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